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변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 문제 있었고, 경기 지표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둔화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될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는데 인도 증시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차 부품주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순매수 이틀 연속 이제 매수를 붙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고, 근데 이게 예탁금이 증가될 때 매수 들어오면 힘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 정도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 투자 심리는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별로 좀 살펴보면 우선 오늘 혹시 유럽발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환율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환율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외환시장 움직임 봐서는 프랑스 문제라든가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 이런 것들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주로 이제 종목장, 종목이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은 악재 나오고 또 수급 블랙홀, 특정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면 나머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움직인 그런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주 강했는데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도 증시에, 그러니까 인도 어떤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인도 법인 가치가 이제 산정이 되죠. 가격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대략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전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LG그룹주보다 현대차 그룹주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인도 매출,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 이렇게 매출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인도 매출이 미국 매출 비중보다 큰 회사가 몇 개 없긴 한데 어쨌든 향후에 이게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현대차가 장중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차 부품주들 화신이라든가 아니면 서현이와 성화이텍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3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주가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시장의 거래량을 좀 잠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방산주들도 오늘 제법 강했는데 루마니아 수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는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정쩡할 때 이렇게 뚜렷한 종목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산 쪽도 이거 보시면 또 거래 대금이 또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고, 반면에 이제 반대쪽 시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빠졌는데 그 매도 보고서 나온 게 되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진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지금 주가 비싸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 해서 증설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비용은 썼는데 수익이 당장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는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결국엔 이제 양봉으로 마감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어떤 반등 사이클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에 밀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보고서 나오면 보통 하루 반 정도 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오전 이후에 오후에 뒤집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저는 또 뭐를 주목하냐면,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때 시가총액이 2위가 LG였고 LG에너지였고 3위가 하이닉스였는데 2위 거는 순이익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시총 2위 될 것 같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3위하고 4위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을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5조 3천억 정도 되고 현대차가 15조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현대차는 또 비슷하게 한 15조 원 왔다 갔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토대로 본다라면 시가총액이 저는 요것도 또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 이미 뒤집혀진 상태인데 개별적인 기업으로 놓고 봐도 저 두 기업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순위가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지금 현재 너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를 박하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향후에 이제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걸 또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금 현재 실적 전망이 고정이 된다라면 좀 향후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좀 반대로 갔는데, 하이닉스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폭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노이즈성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엔비디아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다. 근데 삼성 쪽에서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어떤 내용의 기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HBM 관련해서는 너무 반복적으로 뉴스가 나서, 결론은 뭐냐면 엔비디아 초단기 공급은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너무 이제 같은 내용 가지고 주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신선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근데 뭐 주가도 지금 오늘 다시 61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일 때,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나온 차트를 인용을 해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여를 못한 사례는 없어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다른 월별 상승률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시장 주도할 때는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HBM이라는 재료에 너무 막 집중이 돼버려가지고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근데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천대받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월요일이라서 고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시 회복이 나오는지 삼성전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는데, 매도를 되게 많이 늘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고 선물도 팔았죠. 근데 매매한 종목을 보면 매매한 종목 보면 자동차와 방산주, 그러니까 이쪽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더 견조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쪽, 그다음에 인터넷주들 이런 쪽에 좀 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당수는 매도 쪽이었고,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주는 매수하고, 역시 또 그 다음에 방산, 이쪽에 어떤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방산 이 조합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업종별 매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쨌든 순매도였잖아요.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구도였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업종을 전체를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인데, 다만 이제 오늘 뭐 보고서가 나왔다든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종목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낸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거는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딱히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집중 매도한다든가 뭐 특정 업종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좀 골라서 종목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유럽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거 가지고 뭐 금융위기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뭐 이런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1380원, 1400원 이 구간은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상태로 잘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달러하고 금리 움직임, 이게 이제 어떻게, 금리는 유럽 문제 불거지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조합이 금리 하락, 달러 인덱스 하락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근데 달러 상승, 금리 하락이 나오면 이건 안전자산 추구하는 거라 신흥시장에 좋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구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제 지난 주말에 뭐 일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굴수비라든가 로레타 메스터 이런 사람들 발언 나오는데, 이번 주에 발언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 정도만 발언해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언, 수위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그렇다고 되게 많이 판 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틀 되게 세게 사고 오늘은 저 정도면 팔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쉬었다 이전 쪽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냥 쉰 거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단타 이틀 들어오고 끝낸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에서 집중이 되고 삼성전자는 빠졌는데, 이제 내일장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주중 수요일 이내 좀 플러스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틀 연속 코스닥을 순매수했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개인들이 매도하는 장에서는 뭐 코스닥 상승률 목수가 늘어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6월 3일에 54조였는데 지금도 54조예요.
예탁금이 지금 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해서 상승 종목을 늘릴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해 놨던 종목, 새롭게 매수를 붙이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게 그 코스닥 연간 상승률 제가 5년 주기로 끊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5년을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15년 상승률을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10배 차이가 나요. 예, 10배 차이 날 정도로 되게 크게 나서 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금융도 좀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키워서 소비가 늘어나야 제조업이 또 발달이 되고 또 이제 그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이게 15년 동안 60%대면은 저 은행 이자 정도 되나요? 저게 복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뭐 물론 이제 은행 이자 복리로 저렇게 되지도 않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우리 뭐저 이러니 자꾸 뭐 외국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장에도 여러 가지 뭐 장치 같은 걸 좀 보완을 해주고 기관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뭐 오늘 단타 비중이 우리나라 증시 뭐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50%가 데이 트레이딩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매수하고 쭉 가는 사람들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파마하면 증시 올라간다고 해서 주말에 하긴 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